주요 문제 영역들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둬야 합니다. 자, 조울증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 자체로는 별거 아니에요. 어떤 면은 뭐 기간이 긴 것도 아니고, 조증 경우에 조증 떴다 보통은 한 두세 달 난리 치다가 지나가는데,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그거보다는 보통은 좀 더 길죠. 근데 이 기간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간도 사실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두세 달, 조증은 일반적으로 좀 짧고 우울증은 일반적으로 좀 긴데 한 뭐 너댓 달, 대여섯 달 이렇게 가는데, 이것도 그런 게 아니라 제 경험에 따르면 이게 선순환으로 가느냐 악순환으로 가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내 삶이 선순환으로 돌아갈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조증 기간, 경조증 기간이 오히려 길어요. 경조증인데 사고 치는 경조증이 아니라 생산적으로 내 에너지를 동원해서 에너지가 동원이 되는데, 이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서 지내는 기간이 1년에 9개월은 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울증은 평균 1년에 한 달 정도 오거든요.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우울증이 오는데 한 달 정도로 짧게 와요. 내가 잘 지내는 선순환 시기가 되게 돼요. 선순환으로 돌아가면. 그런데 악순환으로 돌아가면 반대의 결과가 나오죠. 1년에 9개월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한 달 경조증이 뜨는데, 그 경조증마저도 생산적인데 못 쓰고 엉뚱한데, 그러니까 남들하고 싸우는 데 쓴다든지, 아니면 연애하는 데 빠져가지고 허구한 날 여자 집 앞에 가서 보초 서는 데 쓴다든지, 뭐 아니면 사업하겠다고 뭐 일 벌리겠다고 일 벌려가지고 왕창 돈 그냥 왕창 손해보는 데 쓴다든지 뭐 등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게 선순환으로 돌아가느냐 악순환으로 돌아가느냐, 내 삶을 어떻게든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기간은 달라집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 자, 그랬을 때, 이 주요 문제, 그래서 조증이든 우울증이든 사실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의 후유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증 때의 우울증의 가장 큰 후유증은 잘못하면 자살하는 거. 그게 우울증의 가장 큰 후유증이에요. 자살만 안 하면 우울증은 뭐 어차피 6달이면 6달 우울하더라도 괴롭기는 하지만 어차피 그 시기가 지나면 벗어나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증의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돈 문제, 이성 문제, 분노 조절 문제, 기타의 충동적인 일들로 인해서 조증 때 사고를 왕창 쳐놓으면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요 문제 영역들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둬야 됩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수면 문제. 수면 문제는 자신의 수면 리듬과 생활 리듬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리듬에 적합한 방식으로 생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수면 문제의 경우에 사실 솔직히 제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제 수면 문제는 제가 극복을 못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정상적인 수면을 취해보려고 애를 어마어마하게 썼겠죠. 예를 들어 밤 10시나 11시, 늦어도 12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에 7시, 8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생활을 해보려고 어마어마하게 애를 썼는데 잘 안 됐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물론 저도 이제 석사 공부를 마치고 서울대병원에 레지던트로 임상심리 레지던트로 3년을 일했으니까 그때는 아침에 7시 반까지인가 무조건 병원에 출근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들어가면 거기에 맞게 생활해요. 거기에 맞게 맨날 지각하고 뭐하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거나 그 시간에 출근해서 또 퇴근하고 그 시간까지 출근하고가 되긴 되는데, 제 하는 이야기가 이게 이제 다시 내가 내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오게 되면, 시간에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돌아오면 다시 원위치 되는 거예요. 수면 패턴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흔히 잘못하면 낮밤이 바뀌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쭉 지내보니까 이 수면 리듬을, 수면을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주면은 훨씬 더 제가 생활하기가 수월하고 훨씬 더 의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낮밤을 맞춰서
남들 자는 시간에 같이 자고, 그 다음에 남들 깨어있는 시간에 깨어서 일하려고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는데 의욕이 확실히 떨어져요. 좀 사람이 쉽게 표현하면 좀 비실비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지금의 이 상담센터 같은 경우가 제 수면 패턴에 잘 맞는 거죠. 저는 오전 시간에 주로 못 일어나니까 상담센터에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사이에만 상담 잡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1시도 어떤 때 나오려면 버거워요. 그래서 2시부터 6시 사이에 일을 잡는 게 수월하고, 그 다음에 6시 지나서 저녁 시간에는 제 공부하거나 뭐 강의 자료 준비하거나 또는 동영상 편집하거나 하여튼 제 공부하는 시간으로 저녁 시간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밤에 새벽에 되면은 좀 늦게 자는 편이에요. 평생을 일찍 자면은 2시, 3시에 자고 아니면 4시, 5시에 자고 이렇게 자서 하는 생활 패턴으로 생활을 했어요. 다행히 저는 이제 일찍 교수가 됐기 때문에 대학 교수가 되고 한 1, 2년 있다가 학과 교수들한테 이야기해서 저는 오전 수업은 못합니다. 제 수업은 다 오후에 넣겠습니다 해서 다 오후에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과 선생들도 그걸 좋아하고 본인들은 다 오전에 수업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교수 생활할 때는 늘 새벽 한 서너 시, 너댓 시에 자서 아침에 한 10시, 11시, 한 11시경에 일어나서 학교에 한 12시나 1시까지 출근하는 그런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수면 리듬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물론 억지로 맞춰야 되는 상황이면 맞춰야 되죠. 근데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수면 리듬에 맞는 삶의 방식을 개발하는 게 더 수월하고 오히려 더 나은 방법입니다라는 게 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겠으면 오후에 저처럼 이렇게 상담기관 같은 데가 오후부터 저녁 시간까지 일하는 기관이거든요. 학원도 보면 오후부터 저녁 시간까지 일하잖아요. 대체로 이런 종류의 직업들을 택하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저도 잘 몰랐는데 최근에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야기 듣고 상담하고 하다 보면 요즘에는 또 이제 이 수면 문제만 전문으로 상담하는 상담기관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 기관의 성과는 어떤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수면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는 꽤 많은가 봐요. 저도 중간에 계속 수면제를, 요즘에도 저는 수면제 먹어요. 매일 먹는 게 아니라 때때로 보면은 이제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어디 멀리 외부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6시, 7시 되면 일어나서 준비해서 출발해야 된다라든지, 또 상담실에 오전에 상담을 안 잡으려는데 가끔 부득이하게 도저히 시간이 그때밖에 안 됩니다 해서 오전에 상담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평소의 수면 패턴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수면제를 먹고 자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밤에 이제 한 12시나 이렇게 되면 수면제 먹고 자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헐적으로 꼭 필요할 때 수면제 챙겨 먹는 식으로 해서 하는데, 한동안은 제가 이제 보니까 이게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불편할 때는 제가 수면제 5달, 6달을 먹어도 잠이 안 와요. 그만큼 잠자는 문제가 사실은 안 쉬워요. 그리고 제가 젊은 시절에 매우 괴로웠던 게, 수면을,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가지기 위해서 흔히 그러잖아요. 주변에서 뭐 가만히 누워서 안 움직이면 잠 온다, 뭐 목욕하고 자면 잠 온다, 우유 마시면 잠 온다, 뭐 하면 잠 온다 해서 뭐 별의별 방법을 저도 다 써봤죠. 그러면 누워가지고 잠이 안 올 때 고통이라고 하는 게, 누워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을 잠은 안 오고 정신은 말똥말똥한데 잠을 자기 위해서 안 일어나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 그거 고문이에요. 거의 돌아갈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증 시기가 되면 특히나 그게 고생스러워요. 조증 시기의 문제가 뭐냐면 밤에 2-3시간 자고 나면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식구들이, 집사람의 경우에 저보고 이제 그 시간에 밖에 나가거나 뭘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두세 시간 자고 잠은 깼는데 잠은 안 오는데 집에서 할 건 없고 그러면 사람이 거의 이제 돌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조증 시기에 좋기는 뭐냐 하면은 두세 시간 잤는데 잠이 깼는데 예를 들어서 깼으면 그냥 저 같은 경우에 가장 제 혼자 생활하기는 속 편하기는 그냥 옷 입고 그냥 센터로 나올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옷 입고 센터로 센터에 나오면 여기에는 각종 컴퓨터 작업하고 제가 할 일거리들이 많으니까. 근데 집에서는 그 일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일하는 데 꽂혔을 때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고 또는 뭐 그렇게 자기가 꽂힌 뭐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그러면 이게 무지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그 시간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시간에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집에서 잠은 깼는데 할 일은 없고 뭐 등등 하니까 전화를 쓸데없이 돌리는 거예요. 제가 제 경우에는 잠이 깼을 때 집에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그나마 조금 저를 견디기 쉽게 만들어줬던 거는 글 쓰는 거. 컴퓨터로. 뭔가 생각나는 그 일 같은 거, 뭐 계획 같은 거 막 생각이 나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거를 글로 쓰고, 또, 도면 같은 거, 뭐 이런 공간 하나 얻었다, 그런 거 도면 같은 거 그리고 이렇게 글 쓰고 뭐 작업하는 게 그나마 그거를 하니까 전화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안 하기 위해서 제가 썼던 방법이 그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생각나면 그냥 한밤중에 전화를 막 돌렸는데, 그러니까 인간관계만 깨지고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전화할 내용을 컴퓨터로 이제 글로 쓰는 거죠. 글로 써서 다 계획을 이제 글로 쓰고 나중에 아침에 참았다가 9시 넘으면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나마 그게 자제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려 했던 이야기는 아무튼 잠이 안 올 때에 그 시간을 마땅히 사용할 때가 없으면 조증 시기에 들어가면 그게 무지무지하게 괴로워요. 그 밤 시간이. 그래서 그 시간에 뭔가를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하우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적인 수면 패턴으로 한번 살아볼 거야 하면 앞에 이야기했던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수면 상담을 전문으로 한다는 상담기관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상담기관을 가든지 하면 될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로는 억지로 수면 리듬을 보통 사람들과 같이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자주고, 졸리면 자고, 잠 안 오면 깨고 하되 나머지 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게 내가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런 그 생활 패턴을, 내지는 생활 방식을 찾는 게 나는 제 입장에서는 더 수월하고 더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고요. 맹했던 이야기인데 밤 시간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밤 시간에 혼자서 건설적인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비상시에 복용할 수 있는 수면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항상 재볼 때 이런 자기의 수면 리듬, 생활 리듬으로 살아갈 때에 조울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면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을 따르면. 그래서 늘 먹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할 때 수면제 먹고 잘 수 있는 이게 필요하고요. 조현병 경우에는 약간 달라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조현병은 무조건 잠푹 자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조울증은 자기 인체 리듬에 맞게, 조울증은 조증 기간이 되면 수면량이 줄어요. 우울 기간이 되면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자줘야 돼요. 조증 기간은 하루에 2~3시간만 자도 돼요.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때는 줄어드는 데에 맞게 생활하고, 수면 시간이 늘어날 때는 늘어나는 데에 맞게 생활해야 된다는 게 조울증의 수면 관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 조현병의 경우에는 보통 사람이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자면 된다면 조현병은 플러스 2시간에서 9시간에서 10시간 자주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해야 돼요. 특히나 병원에서 퇴원하고 났을 때 활성기 지나고 회복기 때는 더 많이 자줘야지 되고, 잠이 보약입니다. 조현병, 잠이 보약입니다. 아침에 늦게까지 잔다고 그거 억지로 깨우지 마십시오. 잠이 보약입니다. 잠이 뇌를 안정시켜주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현병의 경우에는 그래도 수면에 대해서 걱정을 좀 덜 해도 되는 게, 조현병에 먹는 약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면을 하게, 수면제는 아니지만 진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면을 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조현병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조현병 있는 친구들 한 주 내지 2주, 한 일주일만 잠 제대로 못 자면 대번에 재발해요. 제일 많이 재발하는 게 학생들 시험 기간이라고, 공부한다고 시험 기간에 한 주, 2주 시험 공부한다고 거의 막 밤샘하고 밤에 막 2-3시간 자고 공부하고 이러면 대번에 재발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조현병은 무조건 하고 기본적으로 시험 기간에는 뭐든 관계없이 일정한 수면 시간을 계속 자주는 게 무지무지하게 필요해요. 밤잠이 부족하면 낮에 잠깐 낮잠이라도 자주고 수면을 충분히 취해주는 게 조현병에서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수면 문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 관리 문제. 자, 돈 관리 문제 이거 신경 무지무지하게 써야 돼요. 제가 볼 때 조울증 있는 사람은 조현병하고 좀 달라요. 조현병은 일반적으로 돈 무지무지하게 많이 아껴요. 조현병 있는 친구들. 장래가, 자기 미래가 앞날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돈을 안 쓸 뿐더러 가족들이 돈 쓰는 것도 간섭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돈을 못 쓰게 해요. 조현병의 경우에는 좀 그런 특성이 있는데 조울증의 경우에는 좀 다르죠. 조울증도 평소에는 돈 안 써요. 조울증 평소에 돈 안 써요. 뭐 우울기간, 보통기간. 근데 조증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있는 대로 다 써요. 조증 기간 들어가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돈 관리, 특히나 목돈 관리는 자신이 직접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통장에 목돈 1억 있다, 2억 있다, 조증 들어가면 1억, 2억 다 인출해요. 하루아침에 다 인출해요. 그래서 뭐 투자한다고 인출하기도 하고, 또는 뭐 황당한 경우들도 많아요. 그거 가지고 왔다가 뭐 남들 다 나눠주기도 하고, 무지무지하게 황당한 사건들 많이 일어나요. 돈 있을 때. 그래서 돈 관리는 직접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대신 돈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든 결혼했으면 배우자든. 그런데 이 대신 돈 관리해 주는 사람이 대단히 현명해야 돼요. 무조건 하고 철통으로 자물쇠 딱 채워 놔놓으면, 자, 조울증 있는 사람이 조증기간 되면 돈 달라 하거든요. 돈 달라 하는데 무조건 안 주고 딱 버티면은 나중에 되면 성질 나니까 통장 뺏어간단 말이에요. 내놔 해서. 내 돈인데 내가 왜 못 써? 그래서 뺏어가 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경우에 그렇게 사고를 쳤단 말이에요. 집사람이 통장 관리를 하는데 성질이 뻥 나는 거예요. 내가 뭐 하겠다는데 돈을 안 내놓으니까. 그래? 그럼 알았어. 내가 은행 가서 그 길로 기존 통장 전부 다 저가면 되잖아요. 집사람이 꽉 쥐고 갔다 그 돈 안 내놓으니까 은행 가가지고 인감하고 다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은행 다 바꾸면 집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통장은 아무 효력 없고 내 통장 이제 내 마음대로 뺏을 수 있잖아요. 그 한꺼번에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자, 돈을 뭘 내달서 갑자기 뭐 사업하겠다, 투자하겠다, 뭐 계약하겠다 할 때 현명한 하나의 방법, 무조건 안 돼가 아니고 시간을 자꾸 끌어야 돼요. 시간을 조금만, 며칠만 더 생각해보자. 며칠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때 가서도 또 그러면 생각해보고, 이렇게 시간을 자꾸 끌다가 보면은 며칠만, 하루만 시간 끌어도 당장 인출해서 뭘 할 것 같던 사람이 다음날 되면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안 되면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벌면 더 좋지만 일주일을 못 벌겠으면 하루만 벌어도 돼요. 하루만. 내일 돼서 다시 일어나자. 이렇게 요령, 시간을 끄는 요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증 때 돈 왕창 찾아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이 조증은 2-3달이면 끝나거든요. 아까 제가 9달, 10달 간다는 조증은 생산적인 조증이 9달, 10달 가는 거지. 이런 파괴적인 조증들은 안 길어요. 2-3달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2달 내지 석 달만 버티면은 요거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버틸 거냐 하는 거를 잘 어떻게 하면 안 싸우고, 싸우는 게 제일 쥐약이에요. 그래서
기분 안 나쁘게 시간을 끌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푼돈은 더 줘야 돼요. 조증기간 되면 돈 많이 써요. 주변 사람들 술 밥 먹거나 밥값 자기가 다 계산하고, 술 마시면 술값 다 자기가 계산하고, 아무 거 없이 갔다 야 내 오늘 술 한잔 살게 하고 온 사방 전화해서 사람들 모아서 그냥 확 인심 쓰고, 뭐 아니면 뭐 선물이라고 뭐 사서 하나씩 다 나눠주고, 이런 거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니 조증기간에는 평소보다도 돈의 씀씀이가 헤퍼져요. 헤퍼지면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100만 원 쓰던 사람이면 저 사람이 요새 조증 들어갔다 150, 한 200 정도까지는 봐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용돈을 요새 뭐 그래 용돈을 한꺼번에 주면 안 돼요. 돈 있으면 그날 다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면은 한 달에 한 번 통장에 돈을 넣어줬다 할 것 같으면, 조증기간 들어갔다 싶으면 한 달에 한 번 넣어주면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눠서 넣어줘야 돼요. 보통 때는 한 달에 한 번 100만 원 넣어줬다, 조증기간 들어가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50만 원 넣어주겠다 해서 넣어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신축성 있게 해야 된다고요. 이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브레이크를 잡는 사람이, 브레이크 그냥 콱 밟아버리면 오히려 차가 뒤집어지든지 사고 일어나는, 브레이크를 잡았다 놨다 슬슬 놓을 줄 아는, 조울증의 배우자나 조울증의 부모는 애하고 늦췄다가 당겼다 이걸 잘해야지 돼요. 브레이크 잡았다가 놨다 하면서 서서히 멈추는 이걸 잘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싸우지 말아야 되고, 조증기간에 가장 눈물이 싸우면 반드시,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돈 문제로 싸우면 일부러 돈 사고 쳐버려요. 그러니까 싸우면 무조건 하고, 무슨 폭탄이 날아도 폭탄 날아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기분 삐꼈다. 조증기간인 사람 기분 삐끼면 무조건 하고 그냥, 그러니까 폭탄 날라와요. 뭔가 하나는 큰 사고가 난다고 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싸우지 않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안 싸우고 웃으면서 시간을 연장하는 방법, 웃으면서 돈 조금 더 주고 수습하는 방법, 이런 돈 문제에 관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조증기간에 되면 사방으로 막 튀어댕기려고 그래요. 그거 못 붙들어요. 부모님들 중에 딸내미, 아들내미, 특히나 아들은 덜한데 딸 같은 경우에 밤에 조증기간에 되면 밤에 집에 안 들어올라 한다고요. 집에 안 들어오고 뭐 몇 날 며칠 행불돼가지고 나중에 부모님이 들어오라 하면은 계속 괴롭히면 핸드폰이고 뭐 전화하면은 안 받잖아요. 카톡 차단해버리고 뭐하고. 그러면 또 막 억지로 스마트폰 뭐 위치 추적해가지고 가서 또 잡아서 억지로 집에 끌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끌고 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다음날 되면 눈 뜨면 또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방법인데, 자, 아무튼 돈 관리 부분에서 목돈 관리는 절대로 직접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용돈 타 쓰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대신 돈 관리해 주는 사람이 매우 현명해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대신 돈 관리해서 지켜낼 수 있지. 안 그러면 돈 하루아침에 목돈 다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신용카드 안 만드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제가 이 신용카드를 안 만들려고 몇 번을 결심을 하고 안 만들었는데, 나중에 실패했던 게, 이게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가족분들 도와드리는 가족협회 활동이라든지 지원 활동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조증기간이 되면 신용카드 갖고 있는 것마다 전부 다 한도 다 차요. 뺐을 수 있는 돈 다 뺐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신용카드를 몇 번을 없앴었는데, 결국 이제 주변 사람들 중에 또 신용카드 가입하라고 그걸로 생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나만 그냥 가입해달라고. 그래서 신용카드를 다시 또 만들고 해서 몇 번을 낭패를 봤는데, 나중에 대학 교수를 하고 잘 나가니까 신용카드도 막 VVIP로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뭐 그 상한선 당시 얼마 만들었더라? 5천만 원짜리 만들었던가. 상한선이, 쓸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이 5천만 원이고, 거기에다가 이게 내가 그냥 뺐을 수 있는 돈이 당시에 2천만 원을 뺐을 수 있게 만들었던가. 그런 신용카드를 만들어 갖다 주니 그게 조증 들어가면 그거 다 빚이에요. 그 한도 다 써요. 그리고
이거 다 써버린다고요. 인출할 수 있는 돈 다 인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신용카드 때문에 제 경우에 또 무지무지하게 고통받은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신용카드 안 만드는 게 최선입니다. 신용카드 없이 사는 게, 신용카드를 만든다면, 그러니까 금액을 최소한으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최소한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 말고 그건 무슨 현금카드? 무슨 카드? 체크카드하고 신용카드. 그래, 이런 방법. 그래, 본인 이름으로 체크카드하고 신용카드는 본인 이름으로 해도 되고, 뭐 가족 이름으로 해도 되고, 하여튼 어찌됐건 신용카드 한도를 가능하면 낮춰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 써놨네요. 가급적 체크카드로 생활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거. 자, 요거 이야기하고, 조울증 관리 노하우에서 제가 이제 수면 문제하고 돈 관리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약간 구분해서 이야기하자면, 수면 문제는 사실 이 자체가 증상과 관련된 거예요. 수면의 양이 늘 일정하지 않고, 조증기간에는 수면의 양이 줄어들고, 우울기간 되면 수면의 양이 늘어나고, 단지 그럴 뿐만 아니라 수면 리듬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에 잠이 오고 일정한 시간에 잠이 깨는 게 아니고, 제 느낌에 마치 24시간 주기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뭐 25시간 주기의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기에는 저녁만 먹고 나면 바로 졸려서 자는 시기도 있고, 또 어떤 시기에는 남들처럼 한 10시, 11시 이때 잠드는 시기도 있고, 어떤 시기에는 새벽에 잠드는 시기도 있고, 어떤 시기에는 밤중에는 잠이 한숨도 안 오고 아침에 한 9시, 10시 돼야지 잠이 오는 시기도 있고, 제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수면 이 리듬이 대단히 좀 불규칙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상 자체하고 원래 좀 관계가 돼. 이건 후유증이 아니라, 부작용이 아니라. 근데 돈 관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들 이제 그 자체가 증상이 아니고, 그 증상이라고 한다면 뭐가 증상이냐면 충동 조절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조울증은 반드시 충동 조절의 문제가 따라요. 조증 기간에.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욕구가 자꾸 수시로 뭐가 막 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는데 이걸 안 하고 못 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쓰는 문제도 사실은 충동 조절과 관계된 거죠. 돈을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기분을 내기 위해서 남한테 선심을 베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돈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자기가 뭐 원래부터 갖고 싶었던 거 사느라고 돈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일 욕심이 나서 어떤 일 같은 거 하느라고 돈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연애에 피를 꽂히면 자기 애인한테 뭐 해주느라고 돈 쓰는 경우도 있고, 이건 돈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아무튼 한 가지 돈을 많이 쓰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조금 쉬었다 할게요. 10분만 쉬겠습니다.